이번 영상은 지난주에 이어 이 차트를 하나의 중요한 매매 기준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우리가 매매 기준으로 접근을 했을 때 확률적 자리를 제공을 해주죠.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또 반대로 지금 이 종목은 내려갈 확률이 높아서 접근하는 것을 좀 보류를 해야 된다. 이러한 확률적 자리를 찾는 데에 이 차트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영상을 지난주에 연이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차트를 한번 공부를 해두면 앞으로도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분명히 좋은 자리, 확률적 자리를 찾는데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제가 실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매매를 했던 그러한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유 종목 중에 지금 36% 수익을 얻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자화전자입니다. 이 자화전자를 매수한 그 내용이 차트적인 부분이 상당히 컸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 내용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2016년도 그죠? 좀 오래됐죠. 제가 2016년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차트 공부 자료입니다. 2006년도에 이렇게 이제 저장해 두고 있는 그런 차트 공부 자료인데 이 내용을 먼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이 내용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차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두면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 이 과거의 15년 전의 자료를 갖고도 우리가 현재에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간단히 이 내용을 보면은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추세선과 지지선을 같이 그려본 그림입니다. 그 누군가가 이런 내용을 이제 예전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추세선과 지지선을 같이 그려본 그림이다. 묘하게도 추세선과 지지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간단히 보게 되면은 추세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 내용을 보면은 단기로도 잡을 수가 있고 또 중장기로도 추세선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만큼 추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을 연결해서 그리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추세선도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장기적인 이렇게 추세선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길게 장기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그린 그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관점에서 간단히 보면은 이런 추세선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단기 추세선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다 캔들의 저점 하단 라인을 연결해서 추세선은 누구든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상단 라인을 그려서는 또 저항이 되는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죠. 캔들의 하단을 연결하면 지지 라인이 되는 것이고 고점을 낮추는 상단 라인을 연결해서 그리면 저항이 되는 추세 상단 라인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 이렇게 길게 그리면 우리가 또 중장기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며칠만 이렇게 그려보면 또 단기 추세선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추세선과 함께 보통은 이렇게 추세선 하나를 갖고 많이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분께서 쓴 내용은 이런 추세선과 함께 이 캔들의 저점과 고점에 이런 캔들 라인 이분은 이제 지지선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항과 지지가 될 수 있는 이 캔들의 저점과 고점 라인도 이런 식으로 그려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추세선이라는 하나의 매매 기준과 그리고 캔들의 이런 라인대 그렇죠. 상단 라인 우리가 말하는 전고점 라인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라인은 전저점 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캔들의 고점과 저점을 지지선이라고 표현해서 라인을 그려놨을 때 이걸 두 번째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 차트를 분석을 하고 확률적 자리를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단 추세 상승 중인 종목들의 캔들을 이었을 때
이런 추세 상단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제 뭐 매수 타이밍이나 또는 이탈했을 때는 매도 타이밍, 단기 트레이딩 스윙 관점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지지 라인까지 또 포함을 시켜서 이 지지 라인이 추세 라인과 함께 저항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바로 여기다. 그래서 이제 매도 1번으로 이렇게 이 내용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렇죠? 조정이 나오는데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에 또 하나의 이런 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려놨죠. 색깔을 좀 달리해서. 그렇죠? 여기 요 라인이겠죠. 요 라인을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또 캔들의 지지 라인으로서 추세 상단 추세 라인과 지지 라인을 연결해서 또 매수 타이밍이 이런 구간에서는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매수 2타이밍, 그렇죠? 그래서 매수 1타이밍에서 추세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 그것은 이 추세 라인과 캔들의 저점 라인, 요 라인이 저항이 돼서 이제 매도,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만 우리가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주고 매도도 이제 요 추세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 라인을 이탈하고 그런 관점에서 또 매도. 그렇죠? 여기서도 그러한 관점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추세선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고점과 전저점이라는 이런 캔들상의 라인도 쭉 일자로 그려놓고 그것을 병행해서 보면은 우리가 더더욱더 차트를 활용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이 2006년도 15년 전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화전자도 아마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종목을 먼저 단기 저도 접근을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가 요 캔들입니다. 그렇죠? 그 예전 영상에서 요거 이제 돌파를 하면은 그렇죠. 요거를 돌파를 해줘야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 캔들이 나온 그날 아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라인을 돌파를 하고 이제 추세를 돌리면서 올랐는데 요거는 단기 추세 라인을 그린 것이고 우리가 요것을 다 지우고 차트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좀 연간 1년 정도 이렇게 차트를 줄여놨더니 여기서 이제 추세 상단 라인을 이렇게 또 한번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저도 일단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라인은 계속해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이 구독자분들께서도 차트를 돌려가면서 매매를 종목을 분석할 때는 항상 1년 이상의 차트를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지금 노트북이라서 1년 이상 펴놓으니까 이렇게 좀 작게 나오는데 아마 집에 있는 데스크탑으로 종목을 분석할 때는 화면이 더 크기 때문에 1년 정도로 펼쳐놓더라도 캔들을 충분히 또 이평선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1년 정도로 좁혀놨더니 좀 캔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데 요 라인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 오르다 보면은 요 라인 때 머리를 최초 라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머리를 맞고 다 밀렸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이제 데스크탑으로 분석할 때는 이 라인까지 이미 계획을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 다음에는 좀 차트를 좀 크게 해보면은 요 라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때 단기 추세 하단의 라인을 그렸을 때 그렇죠? 요 라인을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하고 다행히 이 라인을 돌파를 했구나. 그렇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1년 전 추세 상단 라인을 봤더니 이런 저항이 있더라. 그런데 다행히 이 저항을 이제 돌파를 해주고 숨고르기 조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힘을 비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용해서 매매에 활용한다. 아까 그 자료가 이 내용이죠. 추세선. 근데 여기는 추세선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죠. 지지선. 캔들의 전고점, 전저점 라인.
당연히 저 같은 경우도 이 위치에서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이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좌측에 있는 정고점들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첫 번째 정고점이 될 것이고 여기가 두 번째 정고점 라인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정고점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캔들의 고점. 첫 번째 정고점 라인, 고점 라인, 두 번째 고점 라인, 세 번째 고점 라인.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고점들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 뛰어넘지 못하면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뛰어넘고 주가가 밀리면은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첫 번째 고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며칠 동안 이런 조정이, 기간 조정이 나오죠.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지만 크게 오르지도 않는 기간 조정. 그 기간 조정 이후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두 번째 고점 돌파가 시도가 돼서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밖에 못 오릅니다. 왜죠? 그렇죠. 요 세 번째 고점 라인이 바로 저항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 라인을 돌파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 고점 라인이 여기 3번의 고점 라인에 맞았기 때문에 1번의 고점 라인 돌파, 2번의 고점 라인 돌파, 그렇죠? 3번의 고점 라인은 이제 갭으로 떼어서 이렇게 이제는 애플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23일이죠. 목요일날 이렇게 갭으로 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정고점 라인을 다 뛰어넘는 것이죠. 이 추세 라인과 또 우리가 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 라인 때도 이제는 다 돌파를 하면서 이제 모든 이평선 추세 지지선까지 이분이 얘기한 이 캔들의 지지선까지 다 활용을 해서 뛰어넘은 그런 모습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은 지금 머릿속에 그냥 들고 계속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1번의 고점은 넘을 것인지 2번의 고점은 넘을 것인지 또 밀린다면은 1번의 고점의 라인이 지지를 여기처럼 그렇죠. 여기처럼 1번 지지 라인으로 지지가 나올 것인지 1번 라인에서 이렇게 저점을 막아주고 있죠. 그렇죠. 2번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번 고점까지 돌파가 나올 것인지 돌파가 안 나온다면 그것은 저항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이 추세 라인과 그리고 이 캔들의 정고점 라인 이 라인을 조합을 해갖고 매매를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그냥 차트를 보는 것보다 확률적 자리를 분명히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15년 전 그 내용의 자료죠. 2006년도 1월 16일 내년이면 다음 달이면 1월이니까 거의 16년 차트의 자료입니다. 공부했던 자료. 자, 이처럼 우리가 차트를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은 우리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을 시켜서 내가 둘러보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이러한 공부했던 내용을 적용시켜보고 매수를 한 다음에는 그 내용들에 따라 이렇게 차트가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반대의 모습이 나온다면 또 매도도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단기 트레이딩인 스윙 투자자들은 이런 차트를 갖고 일봉상의 이런 파동들을 잘 활용해서 매매에 꼭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를 좀 공부를 해 두시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서 차트를 보는 안목을 길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